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경제학 원론이랑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갤럭시 탭을 샀습니다. 갤럭시 탭을 산 덕분에 이제 수업 자료를 직접 조금 책에서 요약해서 좀 올려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연습 문제를 푸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만한 문제들, 뭐 웬만한 것들 이렇게 개념 묻는 문제들은 그냥 본문에서 찾아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든지 수식이 들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문제를 그대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까지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디다 올리냐면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썸네일 보시면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채널의 설명에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요 첨부된 파일 요거 받아가지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교재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다운받아서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일단은 1강의 연습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 볼 건 아니고요. 저희 텍스트 교재로는 15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은 수업 자료 1강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페이지 15부터 16까지라고 써 있는 그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강에서는요 세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세 문제 7번, 8번, 9번 이렇게 세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뭐 이발요금, 자 수업 자료 위주로 얘기를 드려요. 자, 이발요금, 소요시간,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머리를 깎고 오긴 했는데, 자 A 이발관이랑 B 이발관 이렇게 두 이발관이 있습니다. 자, 두 이발관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발을 하는 그 품질 자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품질 자체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A든 B든 사실 깎아주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발 요금이 좀 다르죠. A 이발관은요 10,000원이래요. 그리고 B 이발관은 6,000원이라고 하는군요. 요새 6,000원짜리가 어딨나 모르겠네요. 요새 10,000원짜리도 잘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쌤 그러면 당연히 B에 가서 잘라야죠. 그렇죠.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당연히 B에 가서 자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죠.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요, A 이발관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30분이면 가서 머리 깎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모두 가능해요. 30분이면. 자, 그런데 B는 조금 더 멀리 있어서 1시간이 총 소요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합리성만 따지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이발을 하러 가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시간이 만족감이 있어요.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요. 뭐만 고려하냐면 이 사람은 사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를 깎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비교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서 깎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 더욱 경제적일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4,000원이 물론 B가 더 싸긴 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몇 분 더 걸리죠? 30분이 더 걸리죠. 자, 그러면 결국 A에서 머리를 깎을 때 드는 비용은 10,000원과 시간 30분이라는 그런 두 가지가 되겠고요. B는 6,000원과 1시간 이렇게 두 가지 자원이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0,000원이랑 6,000원은 딱 눈에 보이게 4,000원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원 금액이 차이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돈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단위로 환산을 해줘서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 이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당 10,000원이면은 30분에는 얼마를 버는 셈입니까? 30분에는 5,000원을 버는 셈이죠. 그래요. 그러면 30분이 더 든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따지면 5,000원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라고 하는 데는 1만 원에다가 30분의 시간에 대한 가치까지 더해서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것이고, 자, 6,000원에 1시간이면은 1.6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어디를 선택하냐? A를 선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요까지 설명을 하고 나니까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요까지예요. 이 문제의 의도는 요까지인데, 자, 그런데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몇 가지 더 전제 조건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 당장 생각해 봤을 때도 일단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분에 5,000원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30분에서 5,000원 되는 거 30분만 일해도 5,000원 챙겨줍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래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뭐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임의로 이렇게 막 늘려서 내가 오늘 조금 더 일하고 싶으니까 1시간 더 일할게요. 10,000원 주세요. 10,000원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답이 없죠. 그렇죠? 1시간 더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일도 못하는데 시간은 나에게는 그러면 무용한 자원이네. 물론 무용하진 않을 거예요. 무용하진 않고 그 1시간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하겠죠. 여가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여가 자체도 나한테 만족감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물론 A가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만약에 소수령으로 뭐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노동 시간의 공급 제약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일단 7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바로 뒷장에 있는 8번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 5년 전 10만 원에 산 포도주 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산 포도주 한 병을 이선동 씨가 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그동안 값이 올라서 이제는 17만 원을 주어야 살 수가 있다.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절친한 친구가 귀국해 자기 집을 방문하자 이 포도주를 따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 친구와 포도주를 즐긴 데 든 비용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상황이 뭐냐면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게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더니 그냥 5년 지났네요. 자, 5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사실 뭐 그 사이에 보관은 잘 했겠죠. 와인셀러 같은 데다 잘 보관을 했다 치고, 자, 17만 원에 현재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7만 원이 올랐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친구가 와서 이걸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먹은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 언제예요? 10만 원일 때입니까? 17만 원일 때입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17만 원일 때 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것만큼 새로 포도주를 하나 사서 그대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드는 비용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당장 요 포도주를 한 병 딱 따서 마시고 그거를 위해서 포기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10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기회비용의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기회비용. 자,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자, 그러면 포기한 게 뭐예요? 이 포도주 한 병이죠. 뭐 유리병값 반환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포도주 가격이니까 결국 포도주 가격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단 옛날 가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쌤, 이거요 한 1년만 더 있으면 20만 원 되는데
그러면 기회비용을 2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 1년 후에 20만 원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이렇게 가격이 바뀐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도 좀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진짜로 완전 확실하게 누가 20만 원 주고 1년 후에 사겠다라고 했으면 그럴 경우에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현재 가치로 바꿔서 지금 당장 20만 원이라는 걸 갖다가 줄 리는 없잖아요. 1년 후에 20만 원이랑 지금 당장 2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만큼을 반영하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기회비용으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8번 문제의 답은 뭐다? 10만 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인 17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수업 자료에도 잔뜩 적어놓긴 했습니다. 박정현 씨네요. 박정현 씨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닌가요? 자, 인류 요리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정현 씨는 연간 급여가 8천만 원인 레전시 호텔, 레전시는 뭐지? 자, 프랑스 요식부를 사직하고, 프랑스 요리 접하기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레스토랑 퐁텐블로를 새로 열었다고 한다. 그는 연간 이자율 5%가 지급되는 예금 계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인출해 자본금으로 삼았다. 자, 중요한 건요, 1억 원을 다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체는 여전히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거 비용 물어볼 문제일 텐데, 비용 물어보는데 갑자기 1억 원을 통째로 비용에다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5%라는 이자율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 비용 요것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던 건물을 영업장소로 삼았다. 그가 영업을 개시한 첫 해에 지출한 경비를 보면 음식 재료비가 5천만 원, 종업원 인건비가 6천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의 기타 경비가 4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 해의 총 매출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들에 입각하여 그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 보아라. 자, 그러면 일단 1년 동안 퐁텐블로가 뭔가 운영해서 매출이 2억 5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간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식 재료비 그대로 들어갔죠. 음식 재료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종업원 인건비, 이 종업원이 받아간 이것도 저한테는 비용이죠. 인건비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기타 경비라고 하는 게 4천만 원. 자, 요까지만 보통 보게 되면은 1억 5천만 원이니까 와우, 1억이나 벌었어. 오, 나 좀 장사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번째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월 300만 원에 빌려주고 있었던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었던 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를 지불한 거나 다름없어요. 임대료 감소분, 임대 수익이지. 자, 임대 수익 감소분 이렇게 적어볼게요. 임대 수익 감소분. 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 되겠죠. 다음에요, 거기 1억 원 자본금에 대한 이자 소득도 사라졌어요. 이자 수익 감소분. 자, 요거는요 1억 원에 대해서 5%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1억 5천에다가 1억 9,100만 원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플러스예요. 아직까지는 플러스인데 마지막으로 뭘 반영해 줘야 될까요? 바로 이 이전 직장에서 연간급여 8천만 원이던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음식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근로소득 감소분, 요것도 기회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천만 원 벌고 있던 거 사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2억 5천만 원에서 이따만큼을 다 더해서 빼는 겁니다. 다 더해서 빼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거, 이 부분을 빼놓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자기 근로소득이야 뭐 나야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전에 벌던 돈은 별로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직이나 창업 같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 받고 있었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고려해 넣고 이직이나 창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갖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줄일게요. 제가 사실은 이직을 대딱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1강 연습 문제 세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7번, 8번, 9번 세 문제를 좀 살펴봤죠. 앞으로도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풀긴 풀 건데 제가 그냥 풀면 좋겠다 싶은 것들, 주로 이제 식이 주어져 있고 계산 주어져 있고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강 연습 문제 강의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2장 시장과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강의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